안녕하세요, 김호준입니다.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 장교들이 출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. 장교가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몰아가는 장면은 그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군 창설 이래 초유의 하극상이죠. 보수 매체는 송 장관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. 그래요? 그 장면의 본질이 정말 그겁니까? 어제 계엄령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당신은 기무사 수사 단장이었고 지금도 기무사 넘버 2인 기우진 5처장의 태도는 기무사가 대체 뭘 잘못했냐 이거였죠. 내란 발상을 하고 그 문건을 작성했으면서 바로 그런 걸 잡아내라고 있는 책임자가 거꾸로 그 내란의 모의 주체가 됐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태도는 한마디로 현 정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.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문건 내용의 불법성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.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냐 한 거죠. 그래서 현 정권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항명할 정도로 군이 엉망이 됐다. 그런 연출을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기무사 핵심들은 이미 문건에 드러났듯 촛불을 종북이라고 인식했고 그 촛불로 탄생한 정권 역시 인정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그들은 송 장관 개인에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권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다. 그게 본질이다.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어쩝니까? 국민과 헤어져야죠. 그 사람들은.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.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. 네. 저희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쭉 봤는데 오늘 뭐 뉴스도 네, 관련된 것들을 꽤 보고 왔는데요. 송영무 장관이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 사실 이건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도 그런 지적들을 일면에다가 했습니다. 기무사는 그리고 어제 일부러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송 장관이 잘했네 못했네 바라보는 거는 기무사가 딱 원하는 프레임이죠. 예. 언론이 그렇게 쉽게 기무사가 원하는 그대로의 프레임으로 확대 재생산 하는 언론들도 있어요. 예. 그건 뭐 기무사 같은 목적을 가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이 기무사 핵심 장교들 태도는 아주 명백합니다.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.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잘못이.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동시에 평생 법조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문건을 확인했더니 불법성이 분명해요. 명백해요. 내란죄. 그래서 직접 지시를 했죠. 보고하라고 다 했습니다. 네,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러자 그 기무사 핵심 장교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고 대통령한테 답한 겁니다. 이게 송영무 장관한테 답한 게 아니고 현 정부에 답한 거예요. 우리가 뭐 어쨌다고 이거 아닙니까? 송 장관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보낸 대리자인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 상관으로 인정 안 해.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이고. 네, 정말 어제 그제 펼쳐진 장면들은요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. 상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기들은. 왜냐하면 이 문건에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? 종북이라고. 아니 종북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상한 정권이 탄생했고 그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냐고 이 기본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송 장관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게 아니라 현 정부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퍼포먼스예요 그게. 근데 군이라는 게 100%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탱크하고 미사일을 맡겨둔 사람들이에요. 단 1%라도 그게 통제가 안 되면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저는 어제 저도 그 영상을 쭉 봤는데, 뭐 기사만 본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, 이 기무사 현재 핵심들은 군복만 입고 있을 뿐이지, 자기들은 완전히 별개라고, 자기들은 별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, 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처럼 굴어요. 예?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계엄 문건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. 자기들은 별개예요. 근데 그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에서
군의 방첩기관, 정보기관 그 출신들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3명이나 대통령이 됐어요.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역사의 후에 이런 예외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. 군에서 우린 예외다. 군인이라 할 수가 없다. 제가 보기에는. 왜 이런 상명하복이 없냐면 사실은 군인이라는 건 너무 특수한 조직이라서 저기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명령을 해도 가야 되는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직입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명하복이라는 원칙은 군에서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더군다나 지금 무슨 전시도 아니고 여기서 대놓고 전 공개적인 국민들이 장소에서. 예. 생중계되는 걸 뻔히 알면서 대놓고 국방장관한테 당신이 거짓말장이야라고 외쳤거든요. 여러 번. 근데 그것도 이틀의 연속 거쳐가지고 그렇고요. 그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저는 군인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이런 사고가 이런 태도는 기무사가 현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고 군 통수권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?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. 헤어져야 하는 것이고 군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군으로부터 단절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 그런 역사하고 또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. 네, 그러자면 철저히 엄벌을 쳐야 되는 겁니다. 조직 보위에만 오로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기무사는 개혁 대상이고 그러면 저 장관을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태도가 아닌가.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는 장관 정도는 보내고 가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더 보다 본질적으로는 장관을 누가 거기다 임명했어요. 대통령이에요. 대통령의 상징되는 지금 탄생한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.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. 아니 거기서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인정해야 돼? 이런 거죠. 이런 거. 여기는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어요. 보수가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더 인정할 수 없어야죠. 말이 됩니까?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리고 뭐랄까 본질과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여기서 송 장관 붙잡고 무슨 말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아 진짜 황당했어요 저는 보면서. 예. 그 태도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. 관련 뉴스 많죠. 예, 짧게 하죠. 예. 현재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당했다라고요.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. 혐의가 중요한데요. 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.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위법,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. 한 전 장관은 지난해 개헌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. 자기들이 이런 거 잡으라고 있는 데가 기무사예요. 네, 실제로 그렇습니다. 수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니 그 은행에서 그 금고를 맡겨놨더니 자기들이 털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예. 그보다 더하죠. 은행은 돈일 뿐이지만 국가 자체에다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. 예. 넉 달 동안 자기네들이 한 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것뿐이다라고 한다면요. 범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그 문건 작성을 자기가 주도했다는 사람이 현재도 2인자예요. 현재. 여기도 역시 기무사령관 하나 바뀐 거다. 예. 그 일로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.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 게 뭐 잘못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. 자, 관련해서 어제 또 그런 게 나왔어요. 국방에서 김병기 의원이 재작년 11월 3일 계엄령 문건,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계엄령 문건 존재를 확인했거든요. 어제 국방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되게 제가 좀 이상한데 조만간 김병기 의원 오늘은 안 됐고 연결해서 인터뷰해볼 예정인데 11월 3일이면 JTBC의 특종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그거 보도하고 나서 열흘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네, 10월 24일이었거든요. 촛불 집회가 주말에 있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. 이틀인가 3일 후. 그러니까 주말에 촛불 집회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계엄령이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뭐 북한 동향이고 탄핵이고 다 핑계인 거예요. 종북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계엄령 바로 생각한 거예요. 탄핵은 그의 말에 가서나 비로소 그리고 그 당시는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네, 11월과 12월이 또 달랐었습니다. 당시만 하더라도요. 11월 초에는 구호로서의 탄핵이었지 실질적으로 누가 정치권에서도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?
그러니까 탄핵이 됐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다 핑계고 촛불 첫 번째 집회 하자마자 계엄령부터 생각한 거예요. 이 군인입니까? 정치 집단이지. 그것도 자기들은 여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송장관 거짓말쟁이 이러는 거 아닙니까? 그 프레임에 왜 같이 장단을 쳐서 놀아줘요? 네, 정말 본질이 아니고요. 그러한 공방이 오히려 계엄 문건 등의 심각성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나왔습니다. 계속 뭐 누구 무슨 말 했고 누구 무슨 말 했고 사실이 아니니 계속 보도하는데 YTN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루 종일 그렇게만 보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.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열받아요. 저도 어제 하루 종일 봤는데 오후에 이야 전혀 인정을 안 하는구나.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 현 정부가 세팅하고 있는 걸 그겁니다. 그거. 예, 또 곧 있으면 대대적인 국방 개혁이 예정되어 있거든요.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. 왜 저항하게 내버려 둡니까? 빨리 수사해서 빨리 처벌해야 된다. 자,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. 네. 저희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쭉 봤는데 오늘 뭐 뉴스도 네, 많이 관련된 있는데, 것들을 꽤 보고 있는데, 왔는데요. 송영무 장관이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 사실 이건 전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도 그런 지적들을 일면에다가 했습니다. 기무사는 그리고 어제 일부러 그런 장면을 연출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송 장관이 잘했네 못했네 바라보는 거는 기무사가 딱 원하는 프레임이죠. 예. 언론이 그렇게 쉽게 기무사가 원하는 그대로의 프레임으로 확대 재생산 하는 언론들도 있어요. 예. 그건 뭐 기무사 같은 목적을 가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국방위에서 이 기무사 핵심 장교들 태도는 아주 명백합니다.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.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잘못이.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동시에 평생 법조인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문건을 확인했더니 불법성이 분명해요. 명백해요. 내란죄. 그래서 직접 지시를 했죠. 보고하라고 다 했습니다. 네,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러자 그 기무사 핵심 장교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고 대통령한테 답한 겁니다. 이게 송영무 장관한테 답한 게 아니고 현 정부에 답한 거예요. 우리가 뭐 어쨌다고 이거 아닙니까? 그래서 송 장관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보낸 대리자인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 상관으로 인정 안 해.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이고. 네, 정말 어제 그제 펼쳐진 장면들은요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. 상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자기들은. 왜냐하면 이 문건에 명백히 뻔히 알면서 대놓고 국방장관한테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쳤거든요. 여러 번. 네, 그것도 이틀의 연속 거쳐가지고 그렇고요. 그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저는 군인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. 이런 사고가 이런 태도는 기무사가 현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고 군 통수권자를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?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. 헤어져야 하는 것이고 군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군으로부터 단절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 그런 역사하고 또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. 네, 그러자면 철저히 엄벌을 쳐야 되는 겁니다. 조직 보위에만 오로지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기무사는 개혁 대상이고 그러면 저 장관을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태도가 아닌가. 그렇게 되면 조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는 장관 정도는 보내고 가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보다 본질적으로는 장관을 누가 거기다 임명했어요. 대통령이에요. 대통령의 상징제는 지금 탄생한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.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. 아니 거기서 문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인정해야 돼? 이런 거죠. 이런 거. 여기는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어요. 보수가 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더 인정할 수 없어야죠. 말이 됩니까?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리고 뭐랄까 본질과 목적이 너무 분명한데 여기서 송 장관 붙잡고 무슨 말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아 진짜 황당했어요 저는 보면서. 예. 그 태도가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.
관련 뉴스 많죠. 예, 짧게 네. 하죠. 예. 현재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당했다라고요. 어제 저녁 JTBC가 보도했습니다. 혐의가 중요한데요. 내라는 뭐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합니다.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위법,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출국 금지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. 한 전 장관은 지난해 개헌 문건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. 자기들이 이런 거 잡으라고 했는데 기무사예요. 네, 실제로 그렇습니다. 수사권을 네. 가지고 있거든요. 아니 그 은행에서 그 금고를 맡겨놨더니 자기들이 털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예. 그거보다 더하죠. 은행은 돈일 뿐이지만 국가, 예? 국가 자체에다 반겨든 거 아닙니까? 기본적으로. 예, 넉 달 동안 자기네들이 한 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한 것뿐이다라고 한다면요. 범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그 문건 작성을 자기가 주도했다는 사람이 현재도 2인자예요. 현재. 여기도 역시 기무사령관 하나 바뀐 거다. 예. 그 일로 처벌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.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 게 뭐 잘못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. 자, 관련해서 어제 또 그런 게 나왔어요. 국방에서 김병기 의원이 재작년 11월 3일 계엄령 문건,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계엄령 문건 존재를 확인했거든요. 어제 국방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되게 제가 좀 이상한데 조만간 김병기 의원 오늘은 안 됐고 연결해서 인터뷰해볼 예정인데 11월 3일이면 JTBC의 특종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 그거 보도하고 나서 열흘 정도 될 거예요. 네, 그리고 10월 24일이었거든요. 촛불 집회가 주말에 있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. 이틀인가 3일 후. 그러니까 주말에 촛불 집회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, 화요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때 계엄령이 나옵니다. 이게 무슨 뭐 북한 동향이고 탄핵이고 다 핑계인 거예요. 종북이 지금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계엄령 바로 생각한 거예요. 안녕하세요, 김호준입니다.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기무사 장교들이 출석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. 장교가 국방장관을 공개적으로 거짓말장이라고 몰아가는 장면은 그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군 창설 이래 초유의 하극상이죠. 보수 매체는 송 장관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합니다. 그래요? 그 장면의 본질이 정말 그겁니까? 어제 계엄령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당신은 기무사 수사 단장이었고 지금도 기무사 넘버 2인 기우진 5처장의 태도는 기무사가 대체 뭘 잘못했냐 이거였죠. 내란 발상을 하고 그 문건을 작성했으면서 바로 그런 걸 잡아내라고 있는 책임자가 거꾸로 그 내란의 모의 주체가 됐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태도는 한마디로 현 정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.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문건 내용의 불법성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.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냐 한 거죠. 그래서 현 정권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항명할 정도로 군이 엉망이 됐다. 그런 연출을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? 그렇겠죠. 기무사 핵심들은 이미 문건에 드러났듯 촛불을 종북이라고 인식했고 그 촛불로 탄생한 정권 역시 인정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그들은 송 장관 개인에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정권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다. 그게 본질이다.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어쩝니까? 국민과 헤어져야죠. 그 사람들은.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하지 않습니까? 종북이라고. 아니 종북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상한 정권이 탄생했고 그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냐고. 이 기본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송 장관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게 아니라 현 정부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퍼포먼스예요 그게. 근데 군이라는 게 100% 문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탱크하고 미사일을 맡겨둔 사람들이에요. 단 1%라도 그게 통제가 안 되면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저는 어제 저도 그 영상을 쭉 봤는데, 뭐 기사만 본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, 이 기무사 현재 핵심들은 군복만 입고 있을 뿐이지, 자기들은 완전히 별개라고, 자기들은 별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
그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처럼 굴어요. 예?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계엄 문건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. 자기들은 별개예요. 근데 그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에서 그 군의 방첩기관, 정보기관 그 출신들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3명이나 대통령이 됐어요.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역사의 후에 이런 예외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 같아요. 군에서 우린 예외다. 군인이라 할 수가 없다. 제가 보기에는. 왜 이런 상명하복이 없냐면 사실은 군인이라는 건 너무 특수한 조직이라서 저기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명령을 해도 가야 되는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면 그게 불합리한 조직입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상명하복이라는 원칙은 군에서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더군다나 지금 무슨 전시도 아니고 여기서 대놓고 전 공개적인 국민들이 장소에서. 예. 생중계되는 걸